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 투자 분석 자료 정말 흥미롭습니다. 2025년에 미국 정부가 원자력 산업 지원하겠다 발표한 후에 관련 주식들 정말 뜨거운데요. 특히 그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분야가 아주 핫하죠. 뭐 내노 뉴클리어나 뉴스케일 파워 같은 회사들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 자료 보니까 아직 수익은 못 내고 있고 2030년 그때쯤 가야 흑자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근데 오늘 자료는 조금 다른 길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플로어 FLR이라는 기업입니다. 이게 그냥 엔지니어링 건설 회사가 아니고 동시에 그 SMR 선두주자 뉴스케일의 대주주라는 거죠. 왜 이 분석이 플로어를 스마트한 투자 대안으로 보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분석이 딱 짚는 게 바로 플로어가 가진 이중적인 매력이에요. 단순히 그냥 SMR 테마 올라탄다 이게 아니고요. 탄탄한 본업이라는 어떤 안정적인 기반 위에 뉴스케일이라는 성장의 엔진을 딱 얹은 그런 구조라는 거죠. 특히 흥미로운 건 플로어 현재 시가총액이랑 뉴스케일 지분 가치 또 가지고 있는 현금 이걸 빼보는 계산인데요. 그렇게 보면 본업 가치가 좀 이상할 정도로 저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는 점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 계산 방식이요. 굉장히 흥미롭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건가요? 자료 보면 플로어가 그 미국 최초 SMR 설계 인증받은 뉴스케일 파워 지분 57%나 가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뉴스케일 시장 가치가 최근에 급등해서 우리 돈으로 한 5조 원대, 달러로는 약 41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플로어가 가진 지분 가치만 해도 대략 한 23억에서 24억 달러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플로어 전체 시총은 85억 달러인데 여기서 방금 말한 뉴스케일 지분 가치랑 회사가 가진 현금 한 14억 달러 이걸 빼면요. 본업 가치가 대략 10억 달러 남짓이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와, 네, 연간 수억 달러씩 이익을 내는 사업인데 그 가치가 10억 달러밖에 안 된다. 이건 좀 너무 낮은 거 아니냐는 게 이 분석의 핵심 주장인 거죠. 이야, 그 계산대로라면 정말 본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그 본업 가치가 진짜 실속 있으려면 기본적인 재무 상태도 좀 탄탄해야 할 텐데요. 플로어는 그 점에선 좀 어떤가요? 재무적으로가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40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한 7% 늘었고요. 조정 이비다라고 하죠. 영업활동 현금 창출 능력 보여주는 거. 그것도 1억 5,500만 달러 기록했어요. 물론 그 뉴스케일 투자 관련해서 평가 손실이 좀 있어서 회계상으로는 순손실이 찍히긴 했는데 에이, 그건 좀 걸리네요. 네, 근데 그건 회계적인 거고 핵심 사업 자체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5년 연간 조정 주당 순이익, EPS 예상치도 2.25달러에서 2.75달러 사이로 제시를 했고요. 미래 성장 전망은 어떤가요? 아까 연평균 17% 순이익 성장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분석에 따르면 2026년부터 28년까지요. 순이익이 연평균 17%씩 성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26년에 한 4억 7천만 달러, 27년엔 5억 3천만, 28년엔 6억 3,800만 달러까지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게 플로어가 순현금 상태라는 겁니다. 순연금이요? 그게 뭐죠? 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현금이 부채보다 많다는 뜻이에요. 이게 대형 건설이나 엔지니어링 회사 중에서는 사실 흔치 않은 강점이거든요. 그만큼 자금 사정이 좀 여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재무 상태 안정적인 건 알겠는데 아까 그 뉴스케일 관계가 양날의 검이라고도 했잖아요. 기회이자 리스크다. 이 부분은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죠. 기회 측면부터 보면 플로어가 뉴스케일 원자로 건설할 때 설계, 조달, 시공 이걸 다 맡는 EPC 파트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뉴스케일은 미국에서 유일하게 SMR 설계 인증받은 곳이니까요. 그렇죠. 선점 효과가 있겠네요. 네. 근데 리스크도 명확해요. 뉴스케일 자체는 아직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에요. 지금 가치는 상당 부분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 반영된 걸 수 있거든요. 만약에 뉴스케일 가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SMR 상용화가 생각보다 늦어진다거나 하면 플로어 주가에도 바로 타격이 올 수 있죠.
아, 그래서 이 분석이 계속해서 플로어 본업의 가치를 강조하는 거군요. 뉴스케일이라는 변동성을 좀 상쇄할 만한 그런 안전판이 있다는 걸 부각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플로어는 뭐 오일가스, 화학, 인프라 이런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가 있어서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고 현금 흐름도 개선해서 재무 구조도 더 탄탄해졌고요. 그래서 아까 그 계산처럼 뉴스케일 지분 가치랑 현금 빼고 남는 순수 사업 가치가 연간 예상 순이익의 한 2배 수준? 그 정도밖에 안 될 수 있다. 이걸 이 분석은 아주 강력한 저평가 근거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자료는 플로어가 안정적인 본업에다가 뉴스케일을 통한 성장 잠재력, 이걸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위험 분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스마트한 원자력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군요. 특히 지금 주가가 본업 가치에 비해서 좀 낮게 평가됐을 가능성, 그리고 연평균 10%라는 꽤 견조한 이익 성장 전망, 이걸 근거로 들고 있고요. 네, 물론 그 뉴스케일 관련 변동성, 이건 투자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리스크 요인입니다. 분명해요. 하지만 이 분석은 플로어의 어떤 본업의 탄탄함, 성장성, 그리고 재무 건전성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단순히 그냥 SMR 테마주 이렇게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복합적인 매력을 가진 기업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본 플로어 분석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안정적인 현재 가치랑 좀 불확실하지만 또 폭발력 있을 수 있는 미래 성장 동력,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투자. 아, 이게 늘 참 흥미로운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이 분석을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은 성장성과 안정성, 이 두 마리 토끼를 좀 비슷한 방식으로 잡으려고 하는 다른 산업 분야나 기업 사례 혹시 떠오르시는 것 있으신가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